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존 볼턴 전 그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한테 이런 걸 물어봤다고 해요. 어, 당신들이 예전에 그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그 한 거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이라크에 가서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가봤는데 그런 건 없었고 가서 엄청 고생하고 우리 미군도 많이 죽고 뭐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잘한 것 같으냐 물어봤더니 볼튼이 나는 그건 잘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게 이해가 정말 안 됐다고 트럼프가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니까 물론 그 인터뷰는 이제 볼턴이 회고록을 쓰면서 그 백악관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 시절에 회고록을 쓰면서 트럼프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어, 트럼프식 반박으로 이루어진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볼턴하고 처음부터 나는 그 사람 안 좋아했다, 그 사람하고 생각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었다, 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2003년에 있었던 2차 이라크 전쟁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 전쟁의 주역이 누구냐? 그건 뭐 당연히 조지 W 부시 대통령인데 그 사람을 움직인 건 누구냐? 그거는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부 장관이거나 콜린 파웰 외무부 장관이 아니었을 수 있다. 그 전쟁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결국 실제로 현실화했던 그 핵심은 이른바 네오콘, 네오 컨서버티브스, 신보수주의자, 그렇게 번역하는 것밖에 없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신보수주의자보다는 그냥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게 그 명칭대로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네오콘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아라비아 로렌스 편에서도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 세상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 자기가 세계는 이렇게 되어야 해라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설계하고 그걸 실현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걸 실제로 근데 하다 보면은 잘 안 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네오콘들도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네오콘이 그래서 그 이라크 전쟁을 왜 했는지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오콘에 대해서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오콘이라는 거는 원래는 어, 보수주의자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거죠. 원래는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그 외교의 어떤 큰 두 가지 흐름은 국제주의자가 있고 고립주의자가 있죠. 국제주의자는 미국이 세계적인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이고 고립주의자는 미국이 우선이다. 다른 나라 문제에 참여하지 말자. 이런 특히 유럽 문제에 끼어들지 말자 이런 생각이죠. 이게 전통적인 미국의 두 개의 외교에 대한 어떤 큰 흐름인데 그 전자는 주로 민주당이 많았고 후자는 공화당이 많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민주당원들 중에 19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그 소련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했죠. 강해진 사람들, 특히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거 너무 우리가 이렇게 소련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자유의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 약하지 않는가 이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레이건 대통령은 뭐 아주 심플하잖아요. 그분의 어떤 철학이. 그리고 심플하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리더로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항상 리피트 하던 말은 크게 투 포인트예요. 그게 국민들한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 참모들한테도. 그건 뭐냐면 cut tax, cut tax. 세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destroy the evil empire. 악의 제국을 멸망시키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키였다고 계속 반복했다는 거죠. 근데 이 destroy the evil empire 말 그대로 소련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에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전통적으로는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을 좋아했지만 반공 의식이 강했던 사람들이 레이건하고 이제 그 접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화당 보수주의 진영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네오콘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철학은 뭐 어빙 크리스톨이나 이런 분들의 그 내셔널 인트레스트 이런 잡지서부터 60년대 70년 넘어오면서 이제 표출되기 시작했지만 철저한 반공주의.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 그리고 세계의 어떤 그 자유 확산, 이런 것들이 주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힘이 있으므로 또 힘을 이용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의인 거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도 원래는 91년에 1차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쿠웨이트가 반격하니까, 쿠웨이트를 이라크가 점령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격으로 이루어진 거고, 그걸 주도했던 거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잖아요. 이때는 굉장히 현실주의적 정치였죠. 그래서 이라크 군대를 쿠웨이트에서 몰아내자마자 전쟁을 종전해 버렸죠. 그 이라크 영토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라크에서 이라크 군이 쿠웨이트에서 물러나는 걸 확인하니까 종전을 선언해 버렸단 말이죠. 물론 그 이후에 뭐 제재도 이라크에 대해서 가하고 비행 금지 구역도 설정해서 굉장히 압박은 했지만 전쟁 자체는 종전을 시켜버렸다. 근데 그러고 나서 9.11이 나고 미국이 이제 완전히 이제 아프간은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알카이다와 탈리반은 약화를 시켰는데 궁극적으로 아라비아에서 중동에서 어, 확실하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unfinished business돼 있는 unfinished business인 이라크의 후세를 뽑아내야 되겠다. 그 레짐 체인지를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네오콘들이 움직인 거죠. 움직이면서 이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뽑아내면, 그리고 우리가 미국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민주주의를 심어주고, 그래서 그 나라를 자유로운 민주주의로 새롭게 국가 재건을 하겠다. 이른바 네이션 빌딩을 해놓겠다. 그러면 이것이 아랍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범 사례가 돼서 전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차 이라크 대전을 일으켰고, 그때 그 네오콘의 주역들이 그폴 월포위츠, 당시 그 국방부 차관급에 해당하는 폴 월포위츠. 그러니까 도널드 럼스펠드 밑에 있었지만 그런 어떤 네오콘의 어떤 그 인맥에서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존 볼턴, 이런 분들이 다 네오콘 계열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한 거죠.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 그 결과는 뭐 나쁘게 된 거를 어떤 그 아까 얘기한 뭐 트럼프식의 그런 해석도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일반입니다만 또 좋은 면도 있긴 있었어요.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아랍 지역의 민주화를 촉발할 것이다. 그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라크를 이제 그렇게 만들고 독재자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그 2010년부터 일어난 아랍의 이른바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서 튀니지에서 먼저 민중봉기가 일어나서 그 독재자를 몰아냈고, 그게 이제 2011년에는 이제 시리아로 가서 시리아에서 카다피를 이제 축출한 겁니다. 그리고 카다피는 비참하게 죽었죠. 그 그리고 이제 카다피가 그렇게 죽은 이유는 미국이 이라크를 때리는 걸 보니까 다음엔 내가 타겟이 되겠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리비아가 그걸 다 포기하고 무장 해제, 핵 무장 해제를 선언하고 미국이랑 화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철권 통치의 그립이 약해지면서 민중모기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그런 뭐 시리아 케이스 이런 식의 그 중동 지역에 제스민 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도 기여를 한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네오콘을 중심으로 이게 아랍의 뭐 민주주의를 위한 거고 이라크의 네이션 빌딩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 반대되는 쪽의 프로파간다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뭐 아랍 세계의 반미 세력과 그다음 미국 내에서의 또 어떤 심지어 미국에 대한 비판 세력들 그 그룹에서조차도 얘기했던 게, 이거는 석유의 컨트롤을 위한 것이다. 즉 이라크의 수세를 뽑아내고 이라크를 중심으로 아랍 지역에 대한 미국의 그 영향력을 더 확산시켜서 석유를 중동의 석유를 완전히 송환하게 장악하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고, 무슨 민주주의 이런 건 다 표면적인 명분에 불과하다. 그런 프로파간다가 많았죠. 그게 또 사실 많이 먹혔고요. 아랍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그거에서 이거 아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이제 토마스 프리드만, 그 렉서스와 올리브 추리의 그 유명한 그 저자,
토마스 프리드만 이런 분들이 뉴욕 타임즈의 그 고정 칼럼니스트인데 거기에 계속 글을 씁니다. 우리 미국은 오일에 어딕트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에도 그 말이 나오죠. We are addicted to oil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오일에 어딕티드 돼 있으니까 이거 오일이 항상 그 중동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다른 건 하나도 안 중요해지고 심지어는 독재 정권도 옹호하고 뭐 석유만 확보할 수 있으면 또 석유만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슨 불필요한 전쟁도 일으키나 오해를 받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되 어떤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죠 프리드만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부시 대통령도 아까 얘기한 대로 연두 교수에서도 이제 우리 그걸 벗어나야 된다 특히 중동산 그 오일에 대한 그 에너지에 대한 우리 중독 그거 없으면 안 되는 이거 현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최대의 그 에너지, 특히 석유 생산국이 됐죠. 그만큼 더 많이 개발한 거죠. 그 셰일 가스도 그 사이에 나왔고, 셰일 가스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이 있지만, 셰일 가스도 열심히 개발했고. 그래서 지금은 사실 미국은 중동에 대한 의존도가 예전보다 많이 낮아졌어요. 실제로. 그건 일종의 뭐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다 보니까 바꾸자. 우리 이거 이제 중동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실제로 실행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죠. 충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동으로부터 의존도가 미국은 벗어나 있고 오히려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도 중동에 많이 여전히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사정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하여튼 어쨌든 미국은 중동에서는 이제 많이 그 에너지에 대해서는 의존도가 벗어나 있는 정도로 발전을 했고 또 그런 점도 있지만 그래도 대세는 이라크 2차 이라크 전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대세는 이게 잘못된 전쟁이었다. 첫째 명분이 없었다. 즉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갔더니 없었다. 그랬더니 이제 부시 행정부에서 말을 바꾼 게 그게 없더라도 이라크에서 후세인이 빠지는 게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더 좋기 때문에 이건 정당하다. 또 이런 논리를 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수가 좀 접힌 거죠. 그렇게 이제 뭐 공방이 되고 또 이게 금방 전쟁 자체는 금방 이겼지만은 그 이른바 네이션 빌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서 게릴라 그다음에 계속 그 반군들의 지속적인 끈질긴 어떤 저항 이런 것 때문에 미군들이 계속 많이 죽어나갔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악몽 베트남전 그 수렁에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군이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발을 들였는데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쿼그마이어 진흙탕 속에 수렁에 빠지는 거 그런 것이 다시 데자뷰가 되면서 미국 사람들은 아주 그 2차 그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부시 대통령은 그 임기 말에는 가장 또 인기 없는 대통령 같이 됐었고 네오콘들도 사실 많이 타격을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이상에 기반한 뭔가 세상을 미국의 힘을 이용해서 뭐 어떤 바꿔보겠다 이런 것들은 이제는 조금 다시 어떤 그 주력의 대세의 주류의 어떤 외교 정책으로 나오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다시 그게 복원되려면 어떤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심지어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클린턴의 훨씬 더 지명도가 높았던 클린턴 힐러리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라크 전쟁이거든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워낙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을 싫어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W 부시가 이라크 전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상원에서 그때 상원 의원으로 힐러리도 있고 오바마도 있었는데 힐러리는 처음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황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반대로 돌아섰는데 오바마는 처음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소수의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서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소수의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는 처음부터 이라크 전에 반대했다. 그걸 가지고 민주당 대통령 경선에서 힐러리한테 싸워 나갔던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이라크 전쟁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그 오바마한테도 큰 일이었고 미국 그 정치에서 그런 일까지 생기게 만드는 그런 거고 아까 얘기한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다시 이제 미국 중심주의로 돌아갔죠.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고립주의, 보호주의, 고립주의 이런 걸로 돌아간 게 사람이 공화당에서 나와서 또 대통령까지 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의 지금 기본적인 인식은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특히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였다 하고 볼턴을 몰아붙였다고 자기가 인터뷰에서 얘기한 그런 것의 배경이 된 거죠.
그래서 미국이란 사회의 어떤 외교 정책, 그 어떤 흐름도 그 네오콘이 이제는 이제 어려움을 받게 됨으로써 어떤 세계를 세상을 어떤 뭐 그 어떤 이상, 그게 뭐 자유든 평화든 이런 걸 가지고 자기 꿈꾸는 세상으로 자기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한번 얼라인 해보겠다. 세상을 그걸로 한번 재구축해보겠다.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현실에서는 잘 통용되지 않고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국 사람들도 느끼고, 그래서 하여튼 미국의 어떤 그 집단적인 사이키에도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집단 기억과 집단 의식에도 이게 2차 이라크 전쟁은 영향을 미쳐서 이제 현실주의와 고립주의가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은 상당히 득세하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점은 그런 식의 어떤 이상을 갖고 외교와 국방 안보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다시 한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런 이상과 어떤 영주의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 자체가 폄훼되거나 훼손돼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진짜 인간의 삶의 실질적인 개선과 변화와 더 진보를 일으켜 줄 수 있는 분야에는 여전히 그런 노력과 그런 접근들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지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있지만 이 시간에도 어, 어, 밤잠을 자지 않고 뭐 어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신약을 개발해서 알츠하이머를 퇴치하겠다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 인간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기술을, 그런 걸 이룩해낼 수 있는 획기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많은 걸 희생하고 뭐 시간과 돈과 그리고 노력을 부어가면서 그런 일을 이 순간에도 계속하면서 뭔가 그런 걸 통해서 인류에 도움이 되겠다, 기여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고, 그런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인류의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를 이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이상과 그 영웅적인 어떤 그런 노력, 영웅적인 어떤 한번 시도, 이런 것은 지속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정말 하면서, 그런 것들에 저도 정말 계속 그런 것들을 목도하고 싶고 그런 것의 일부가 되었으면 참 보람과 만족이 큰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스스로 해보게 됩니다.